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2013년 비탈릭 부테린 VITALIK BUTERIN이라는 젊은 프로그래머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부테린은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블록체인을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기술이 거래 기록을 저장하는 데는 훌륭하지만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이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App를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2013년 말 이더리움 백서를 발표하며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의 개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2014년 부테린은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 창립자들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비트코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약 31,500 BTC 당시 약 1,800만 달러를 모금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자금은 이더리움 재단이티 HEREUM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개발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공동 창립자들로는 게빈 우드, 조셉 루빈, 조서프 루빈, 찰스 호스킨슨, 찰즈 하스킨선 등이 있었고 이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게빈 우드는 이더리움의 기술적 기반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솔리디티 설리더티를 개발했습니다. 2015년 7월 30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기본 암호화폐 단위는 이더ETH로 이는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 수수료, 이른바 가스비게스 피를 지불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출범 당시 이더의 가격은 약 0.3달러에 불과했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마트 계약과 DApp를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나 보험 계약 같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중개자 없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은 이더리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해 초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자율 조직인 더 다오 더 DAO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약 1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 다오는 투자자들이 이더를 투자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더 다오의 코드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으로 약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해킹된 자금을 복구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하드포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드포크는 기존 블록체인을 두 갈래로 나누는 것으로 해킹된 자금을 원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했고 이로 인해 기존 체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ETC로 분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ETH는 하드포크로 새롭게 만들어진 체인입니다. 2017년부터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열풍과 함께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DApp과 토큰 발행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며 ICOIN ITIAL 코인 오퍼링 붐이 일어났습니다. ICO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자체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이더리움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시기 이더의 가격은 2017년 말 약 1,400달러까지 치솟았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암호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ICO 붐은 규제 부족으로 인해 사기와 실패 사례가 많았고 이는 이후 각국 정부의 규제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작업증명 파우,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으로 채굴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력 소모가 크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2.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분증명 파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스는 채굴 대신 이더를 보유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검증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는 여러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2020년 12월 이더리움 2.0의 첫 단계인 비콘 체인 비컨 CHAIN이 출범했습니다. 2021년은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은 해였습니다. 이더의 가격은 2021년 11월 사상 최고가인 약 4,900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NFTN 안바이너스 펀지벌 토컨 붐과 디파이 DeFi 디센트럴라이즈드 퍼낸스 시장의 성장 덕분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NFT와 디파이의 대부분이 실행되는 기본 플랫폼으로 디지털 예술품, 게임,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높은 가스비와 느린 거래 처리 속도로 인해 경쟁 플랫폼에 솔라나, 폴카닷 등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이더리움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더리움 2.0의 핵심 업그레이드인 더 머지가 완료되며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에너지 소비를 약 99.95%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고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는 거래 속도나 가스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후 샤딩 SHARDING 같은 추가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암호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장점은 스마트 계약과 DAPP를 통해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는 은행 없이 대출, 투자, 보험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여전히 높은 가스비와 느린 처리 속도, 그리고 경쟁 플랫폼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대가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진다면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더리움은 금융, 예술, 게임, 심지어 환경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